안녕. 자, 저번 시간에, 저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떠밀려 올라가면, 즉 상승 기류가 생기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 구름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까닭을 한번 알아보고, 자, 이슬점, 상대 습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팬 현상, 129쪽에 있는 그런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이제 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자,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겁먹지 마시고 쉽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수증기 양입니다. 수증기 양은 양이 많으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증기 양 대신 수증기 압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래프는 포물선 형태죠. 즉,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증기 압이 또는 수증기 양이 구체적으로 이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에요. 자, 온도가 증가하면 2차 함수에 비례하여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난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온도가 늘어나면 그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난다입니다. 자, 우리 교실은 현재 포화되어 있을까요? 불포화되어 있을까요? 즉 수증기가 있을 만큼 꽉 찼을까요? 아직 모자랄까요? 자, 우리 교실은 수증기가 아직 모자랍니다. 그 증거는 우리 교실에 구름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벽면에 물이 없고 아주 건조한 편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실의 경기는 여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불포화 상태예요. 자, 그러면 포화 상태, 즉 이 C 지점은 무슨 상태냐면 있을 수 있는 양의 수증기를 충분히 그러니까 요만큼 지금 이만큼의 수증기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을 갖고 있는 즉 꽉 찬 포화 상태야. 자, 우리 교실은 지금 A 상태인데 포화 상태는 요걸 얘기합니다. 반면에 C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이만큼인데 요만큼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요만큼 아니 거꾸로네요. B만큼의 공기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D를 갖고 있으니까 요만큼이 넘치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수증기압 곡선이 포물선 형태인데 포물선 아래에 있으면 불포화 상태, 선에 걸쳐 있으면 포화 상태, 넘쳐 있으면 과포화 상태라고 하고 포화 상태에서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 이런 상태를 바로 응결이라고 하는데 자, 응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곳이 B와 C 포화 상태이고 자, D는 과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 양보다 많은 양의 수증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이 벌써 구름이 생겼거나 안개가 만들어졌거나 하겠죠. 자, 이런 걸 포화 수증기 압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번에 설명했던 그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경우는 A에 있던 공기가 온도가 뚝 떨어지면 A가 B로 오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 상태였다가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고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자, 또 하나 우리가 집에서 종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 샤워를 하다 보면 그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욕실에 벽면에 막 물이 뚝뚝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온도는 거의 똑같은데 수증기 양이 확 늘어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욕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경우는, 그러니까 이슬이 맺히는 경우보다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경우는 공기 덩어리가 냉각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욕실에 그 이슬이 맺히는 것은 그 수증기 양이 늘어나는 증발 과정을 통해 생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게 되면 응결이 시작되어지게 되고, 이슬 또는 구름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까닭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슬점이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실에 불포화된 P공기가 있는데요. 얘가 이슬이 맺히려면 온도가 뚝 떨어져서 요 지점에 오면 되잖아요. 이럴 때 P공기의 온도를 T라고 하고 온도가 뚝 떨어져서 포화 상태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이 온도가 되겠죠. 그럴 때 이 공기의 이슬점은 요게 됩니다. 요것을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몇 도까지 떨어지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나 그럼 그 뚝 떨어지는 온도를 TD라고 하는데
자, 온도가 똑같지만 요 위에는 P-라는 공기. 얘는 이슬점이 이슬이 매치 시작할 때 온도를 보니까 더 높네요. 그렇다면 이슬점을 결정하는 것은 자, 이슬점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이 Y축이 중요하죠. 자, 이슬점은 Y축. 요 Y축이 바로 수증기 압이네요. 그래서 수증기 압. 다른 말로 수증기 압은 수증기 양이라고 했죠. 수증기 양이 많으면 이슬점도 높다. 그래서 비례한다. 아무튼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는데 수증기가 많으면 이슬이 맺히기가 쉽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습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상대 습도는 여기 A, B, C의 공기는 상대 습도가 100%입니다. 상대 습도는 무엇이냐면 지금 A 공기에 현재 그 포화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포화 수증기 양이 이만큼인데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현재 수증기 양도 이만큼이죠. 그래서 갖고 있을 만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대 습도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습도는 상대 습도를 의미합니다. 상대 습도란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최대량, 이걸 포화 수증기량 또는 포화 수증기 압 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수증기 압 또는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100분율로 표현해요. 100분율은 %고 이걸 만들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 B, C의 경우는 상대 습도가 100%인데 요 아래에 있는 요 공기 P 공기의 그 습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P 공기의 습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에 해당합니다. 근데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요만큼이에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값에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비율이니까 대략 한 55% 정도가 되겠네요. 그 55%니까 아직 불포화 상태. 위에서 본 불포화 상태이고 습도가 55% 정도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습도가 높으면 불쾌하다, 불쾌 지수가 높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습도가 100%이면 아까 요거랑 연결해서 보면 습도가 100%이면 응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했죠. 굉장히 더운 여름날 진짜 더워서 힘들다라기보다는 습해서 힘든데 굉장히 더운 날 에어컨이 없는 곳에 있으면 막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그 땀이 바로 증발되지 않고 등짝에서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습도가 높다, 불쾌지수가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 팬 현상은 자, 강릉에서 원주로 공기덩어리가 밀려 올라온다라고 하면 수증기가 많았던 공기덩어리가 올라오다가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지고 구름이 생기고 또 넘어오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도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바람이 부는 상태를 말합니다.